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초비상령을 발동했을까요? 마하 20, 6,000도, 전 세계 5개국만 성공한 ICBM급 재진입 조건. 한국이 그걸 우주개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해낸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의 뿌리가 32년 전 미국의 거절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시절, 한국 연구진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내자는 마음 하나로요. 오늘 미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주변국이라 부를 수 없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계가 숨기고 싶어한 한국의 진짜 기술력.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전략 판도를 바꿨는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대한민국 누리호 해냈다 라는 응원의 한 줄의 댓글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살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2022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지하 3층. 저는 그곳에 있었어요. NSC 핵전략 상황실이었죠.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핵전략 수석 조정관이에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냉전부터 지금까지요.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빼곡했죠.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가 매일 감시하는 위협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도 한쪽 구석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란색이었어요. 남쪽에 찍힌 조그만 점. 한국이었죠. 제임스, 오늘 브리핑 시작할까요? 데이비가 물었어요. 부조정관이었습니다. 저보다 10년 후배였죠. 그래, 러시아부터 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석관들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신형 ICBM 배치 현황,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진척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정보.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정관님, 젊은 여성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레이첼 킴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눈이 날카로운 친구였어요. 뭔가요, 레이첼? 한국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해봤는데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었어요. 한국? 데이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레이첼, 한국은 동맹이지. 하지만 전략 테이블에 앉을 나라가 아니야. 맞아요.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관객석이죠.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예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 좋은 동맹이죠. 하지만 핵전략회의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이 재진입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레이첼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재진입 기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이. 앤드류가 손사래를 쳤어요. CIA 출신 분석관이었죠. 한국이 재진입 기술? 너무 나갔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ICBM의 핵심이에요.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6,000도 이상의 열을 버텨야 하죠. 미국, 러시아, 중국만 가진 기술이었어요. 한국? 아무리 좋게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레이첼,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조용히 뭔가를 준비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큰 위협들부터 보자고.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파란 점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작고 조용한 점, 한국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점이 세계 전략 지도를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따라왔습니다. 조정관님, 레이첼이었어요. 아직 할 말 있어요? 잠깐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5분만요. 알겠어요. 들어와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앉아요. 그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책상 앞에 앉았죠. 무슨 얘기예요? 한국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레이첼, 아까 회의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조정관님,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봐요. 뭐? 한국 얘기예요. 레이첼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2년 전 미국은 한국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32년 전? 1993년이에요. 한국이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93년이라. 그때 저는 이미 NSC에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관련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죠. 그때 미국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우리가 대신 쏴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맹이니까. 그래서 문이 닫힌 거예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죠?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요.
그녀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하나, 돌아서서 포기한다. 둘, 직접 문을 만든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이 직접 문을 만들었다고요? 네. 레이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32년 동안요. 32년? 그 세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아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첼, 당신 말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요? 한국은 우리 문을 넘을 생각 없어요.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야. 레이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정관님, 네? 언젠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녀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을 넘었다는 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죠.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본다. 레이첼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좋은 동맹이에요. 하지만 전략의 주체는 아니었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중에 한국 라벨이 붙은 폴더가 있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볼까? 저는 서랍을 다시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여보,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 뭔데? 한국이 재진입 기술을 개발 중이래. 아내가 피식 웃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레이첼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본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한국은 이미 문을 넘었다. 설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NSC 회의실에 다시 모였어요. 오늘은 주간 전략 브리핑 날이었죠. 자, 시작하죠. 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러시아부터 보고해요. 앤드류가 일어났어요. 러시아 사르마트 ICBM 추가 배치 확인됐습니다. 몇 기? 12기요. 시베리아 지역이에요. 중국은? 데이비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DF-41 발사 실험 성공했어요. 사거리 15,000km 확인됐습니다. 북한? 화성 18곳 제연료 ICBM 개발 중이에요. 연내 실험 가능성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늘 듣던 보고들이었죠. 다른 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이었어요. 주정관님,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레이첼. 한국 관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데이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이첼, 또 한국이야? 네. 우리가 왜 한국을 신경 써야 하는데? 데이빗?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일단 들어보죠. 감사합니다, 조정관님. 레이첼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한국 지도가 떴어요. 한국의 현재 전략적 위치입니다. 뭐가 특별한데요? 앤드류가 물었어요. 핵이 없잖아요. 맞아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어요. 핵 없으면 전략 테이블에 못 앉지. 맞아요. 앤드류가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관객석이에요. 전략의 주체가 아니죠. 미사일도 우리 허락 없으면 못 만들잖아. 데이비가 덧붙였어요. 800km 제한 풀렸어도 뭘 싫어? 재래식탄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레이첼,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동맹이에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죠. 하지만 핵전략회의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에요. 레이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정관님, 그 관객이 배우가 되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한국이 관객석에서 내려온다면요. 데이비드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럴 일 없어. 왜요? 한국은 우리 보호 아래 있잖아. 그게 영원할까요? 당연하지.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없으면 안 돼. 북한 때문에. 맞아요. 앤드류가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이 필요해요. 그게 현실이죠. 그 현실이 바뀌면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안 바뀌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이야. 10년 후에도. 정말요? 우리 보호 아래 있을 거야. 레이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전환했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의 기술 지표입니다. 기술 지표? 누리호 발사체 성공률, KPS 위성 항법 정확도, 재진입 실험 데이터요. 저는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요? 주정관님, 레이첼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인다고?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요. 데이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레이첼, 과대평가야. 아니에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는데, 핵도 없는데. 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데?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물었어요. 잠재적 핵무장 능력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발사체, 재진입, 항법, 연료주기. 레이첼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요. 있으면
핵탄두만 없을 뿐 나머지는 다 갖춘 거예요. 그게 가능해? 한국은 이미 세 가지를 가졌어요. 세 가지? 발사체, 항법, 연료주기요. 그럼 남은 건 재진입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진입. 네. 그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데이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이, 한국의 재진입 기술을? 말도 안 돼. 왜요? 우리도 50년 걸렸잖아. 한국은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달라? 32년을 준비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레이첼을 바라봤어요. 레이첼,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설이죠. 맞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곧 나올 거예요. 언제?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껴져요. 뭐가? 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작은 파란 점. 정말 그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레이첼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죠. 조정관님, 잠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그래요? 어젯밤에 도착한 데이터예요. 어디서? 한국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국이군. 솔직히 좀 지쳤어요. 레이첼은 요즘 한국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레이첼 나 바빠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진짜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직접 보시면 압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알았어요. 줘봐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죠?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한국 누리호 재진입 실험. 최종 보고서 재진입 실험? 그게를 갸웃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가 보였죠? 마하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습니다. 마하 20.3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마하 20이라고요? 20.3이요. 정확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열환경 6127도? 맞아요. 6000도가 넘는다고? CIA 위성 데이터랑 대조했어요. 오차 없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조정관님,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어요. 마하 26천도. 이 숫자들이 뭔지 아세요? ICBM 재진입체 수준이에요. 대기권 밖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지구로 돌아올 때 겪는 환경이죠. 미국이 이 기술 개발하는데 50년 걸렸습니다. 러시아도 40년이요. 중국도 30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한국이?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실이에요. 검증은 했어요. CIA 위성팀에서 직접 분석했습니다. 오류 가능성은요? 제로예요. 데이터가 너무 정교해서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마하 20.3 6127도 정밀 제어 성공. 오차 범위 23m.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예요. 한국이 이걸 해냈다고? 32년 걸렸대요. 32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잠깐. 왜요? 1993년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레이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쏴주겠다.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움 없이. 완전히 독자 개발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아무도요. 오히려 방해만 받았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상에. 조정관님, 제가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는데? 한국은 이미 문을 넘었다고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증거 중 하나죠. 하나라고요? 더 있어요? 퍼즐을 맞춰보세요. 레이첼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발사체? 누리호로 확보했어요. 항법? KPS 위성으로 완성했고요. 연료주기?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재진입? 이번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그럼 퍼즐이 완성된 거예요. 핵탄두만 빼고 핵탄두만 빼고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레이첼, 말씀하세요. 일본은 뭐래요? 한국이 5년 앞섰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이 그렇게 말했다고 공식 발표예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중국은요? 예상 밖 결과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예상 밖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처음 있는 일이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이게 사실이면 사실이에요. 세계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하 20.3, 6127도, 오차 23m.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레이첼, 말씀하세요. 내일 긴급회의 소집합시다. 정말요? 이건 묻어둘 수 없어요. 데이비드가 반대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앤드류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레이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관님. 고마워할 거 없어요.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봐야 할 진실이니까요. 레이첼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누리호 재진입 실험 최종 보고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운명의 톱니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문을 열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상상도 못한 진실을요. 다음날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NSC 핵전략 상황실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왔죠. 데이비드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긴급회의라고? 앉아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곧 알게 될 거예요. 앤드류도 들어왔습니다. 조정관님, 아침부터 긴급이라길래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기다릴 수 없었어요. 레이첼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앉아.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회의는 한국에 관한 겁니다. 그 순간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또 한국이야? 제임스, 솔직히 말할게. 말해봐요. 한국 얘기 이제 정말 지겨워. 이번엔 달라요. 매번 그러잖아. 데이비드?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요. 레이첼, 스크린에 띄어요. 알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앤드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뭐예요? 한국 누리호 재진입 실험 데이터예요. 재진입이요? 맞아요. 데이비드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재진입 실험? 웃기네. 데이비드 숫자를 봐요. 뭐? 마하 20.3.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마하 20.3이에요. 잠깐만.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마하 20이라고 했어? 20.3. 정확히는요. 그건 ICBM 재진입 재수준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앤드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열 환경은요? 6127도예요. 6000도가 넘는다고요? 맞아요. 오차 범위는요? 23m예요. 앤드류가 의자에 털썩 기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실이에요. 데이비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이거 누가 검증한 거야? CIA 위성팀이요. 오류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라고? 데이터가 너무 정교해서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데이비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뭐가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질 리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50년 걸렸잖아.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50년이야, 50년.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내? 불가능해. 레이첼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뭐? 일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 일본이 왜 나와? 한국이 5년 앞섰다고 발표했어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공식 발표예요. 그 일본이 한국한테 5년 뒤처졌다고 인정했다고? 맞아요.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중국은요? 예상 밖 결과라고 했어요. 중국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요? 처음 있는 일이래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인정했다. 그 두 나라가요. 아시아에서 가장 자존심 강한 나라들이죠. 절대로 인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인정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가 테이블을 쳤어요. 좋아. 100번 양보해서 재진입 기술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요? 그래서 뭘 싫어? 무슨 뜻이에요? 한국은 핵이 없잖아. 앤드류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핵 없으면 의미 없죠. 재진입 기술이 있어봤자 뭘 해. 재래식한도 실어봤자 소용없어.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어요. 10년 후는요? 뭐? 10년 후는 어떻게 되죠? 데이비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이 지금은 핵이 없어요. 그래. 하지만 10년 후에도 없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NPT 회원국이야. 핵 개발 못해. 데이비가 말했습니다.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달라. 뭐? 레이첼이 스크린을 전환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이건 뭐야? 한국의 핵 잠재력 분석이에요. 핵 잠재력? 그녀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발사체? 누리호로 확보했어요. 항법? KPS 위성으로 완성했고요. 연료주기?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길이 열렸어요. 재진입? 이번에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퍼즐이 완성된 거예요. 무슨 퍼즐?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요. 핵탄두만 빼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데이비가 소리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핵탄두 없으면 소용없어. 지금은요? 뭐?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이 마음먹으면은요. 얼마나 걸리는데?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6개월에서 1년이에요. 뭐라고? 회의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야? 한국이 1년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합시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레이첼, 말씀하세요. 그럼 한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핵 없는 핵무장국이요. 핵 없는 핵무장국? 핵은 없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는 나라요. 일본처럼요? 일본? 일본도 핵 없지만 잠재적 핵무장국이잖아요. 이제 한국도 그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데이비드, 왜? 10년 후에도 한국은 한국일까? 무슨 뜻이야? 우리 보호 아래 있을까? 데이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첼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관객석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앤드류가 물었어요. 조정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썼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직접요? 한국에 가볼 겁니다. 한국에요? 제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마하 20.3, 6127도, 오차 23m. 숫자들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정말 한국이 해낸 걸까?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커지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요. 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한국행을 결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기록 보관소에 있었어요. 지하 3층. 먼지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죠. 1993년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낡은 서류함을 하나씩 뒤졌어요. 30년 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죠. 그때였어.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찾았다. 낡은 파일이었어요. 표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한미기술협력회의로 1993년 3월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국 측 요청사항.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발사체 기술 이전, 재진입 기술 공유, 유도 시스템 협력.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미국 측 답변. 읽다가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게 해당 기술은 필요하지 않음. 한 줄 더 읽었어요. 미국이 방위를 담당할 것이므로 기술 이전 불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요청 거절. 거절. 안칼에 거절했더군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독자 개발 가능성 평가, 기반 기술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예산 한계, 종합평가, 위협 없음, 독자 개발 가능성 제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했구나. 그때 문이 열렸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제임스, 여기 있었어? 뭐해? 이 먼지 나는 데서. 옛날 기록 찾고 있어. 그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 든 파일을 봤어요. 그게 뭔데? 1993년 문서야. 1993년? 그게 왜? 한국이 기술 이전 요청했을 때 기록이야.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거절한 거 말하는 거지? 당연히 거절해야지. 한국이 그런 기술 갖는 건 불안하잖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동맹이라도 핵심 기술은 안 줘. 상식이야.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데이비드? 왜? 우리가 틀렸으면 어떡해? 뭐? 1993년에 거절한 게 실수였으면? 데이비드가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시엔 맞는 판단이었어.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말? 한국은 우리 동맹이잖아. 우리가 보호하면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뭔데? 한국이 혼자 해냈어. 뭘? 우리가 안 준 기술을. 데이비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에이, 설마 32년 걸렸어. 그래서? 우리 도움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오히려 방해만 받으면서. 데이비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들어보였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뭔데? 한국의 독자 개발 가능성 제로. 그래서? 우리가 틀렸어. 제로가 아니었어. 한국은 해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데이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려는 거야? 직접 확인하려고? 뭘 확인하려는 건데? 우리가 놓친 게 뭔지. 놓친가? 32년 동안 한국이 뭘 했는지, 우리가 뭘 못 봤는지. 데이비가 저를 바라봤어요. 제임스, 왜? 혹시 마음이 흔들린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흔들렸어. 뭐?
이 숫자들 보니까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마하 20.3, 6127도, 오차 23m. 우리가 50년 걸린 걸 한국이 해냈어. 그것도 우리 도움 없이. 아니, 우리가 문을 닫았는데도 이게 안 흔들려? 데이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어요. 나 한국 가. 언제? 다음 주. 혼자? 레이첼이랑 같이. 데이비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레이첼, 그 한국계 분석관? 왜 필 걔야? 한국을 제일 잘 아니까. 걔가 처음부터 맞았어. 나만 몰랐던 거야. 데이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왜? 조심해. 뭘? 마음이 너무 기울면 판단이 흐려져. 알아. 객관적으로 봐야 해. 알아. 그래서 직접 가는 거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데이비드? 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1993년에 우리가 기술 줬으면 어땠을까? 뭐? 한국이 지금처럼 됐을까? 데이비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아니었을 거야. 무슨 뜻이야? 우리가 안 줘서 한국이 더 강해진 거야. 우리가 문을 닫았으니까 한국이 직접 문을 만든 거지. 아이러니하지 않아?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990년 문서가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에게 해당 기술은 필요하지 않음. 독자 개발 가능성 제로. 평가 위협 없음. 우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죠. 그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32년이나 지나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국? 작은 파란 점. 그 점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 비행이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레이첼은 옆자리였죠. 이륙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정관님, 잠이 안 오세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레이첼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궁금했던 걸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레이첼, 말씀하세요.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왜 이렇게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조정관님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글쎄요. 동맹국이라는 것? K-팝이 유명하다는 것? 그게 다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야?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몰라요. 뭘 모르는데 32년이에요. 32년? 한국이 혼자 걸어온 시간이에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길어요. 14시간 비행이잖아요. 시간 많아요.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1993년. 조정관님도 아시죠? 기술 이전 거절당한 해. 맞아요. 그때 한국 기술자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분노요. 엄청난 분노. 분노? 동맹이라고 믿었는데 문전박대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울었대요. 뭐? 어른들이 울었대요. 회의실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모였대요. 뭐 하러? 맹세하러요. 맹세?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더 좋은 걸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었죠. 레이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32년이에요. 32년. 담을 세워가며 연구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예산 없다고 잘리고 욕먹고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조정관님, 저 그 사람들 만나봤어요? 한국 기술자들? 2년 전에. 어땠어요? 레이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왜? 원망이 없더라고요. 원망이 없다고? 미국을 원망 안 하더라고요. 거절당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대요. 뭐? 감사? 미국이 안 줘서 우리가 더 강해졌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저도. 레이첼, 그때 결심했어요. 뭘? 이 사람들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그래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안 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읽었잖아요. 감사해요, 조정관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내가 늦었죠. 늦지 않았어요. 30년이나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아셨잖아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레이첼, 말씀하세요. 한국 기술자들. 지금 뭐해요? 여전히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목표가 뭔데요? 한국을 아무도 무시 못하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무시 못하는 나라. 맞아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뭐가요? 그 목표요.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마하 20 찍었잖아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한국 사람들은 만족 안 해요. 더 뭘 하려고? 마하 20보요. 뭐? 그 다음은 마하 30이고요. 미쳤네요. 맞아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레이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 구름이 흘러갔어요. 14시간 비행. 아직 10시간 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탈환점이 아니라 거대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갑자기 눈을 뜨게 해줘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건데요? 한국이요?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한국이 증명한 거네요.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서울을 향해 32년의 기적을 향해.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도착해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아갈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조정관님, 호텔로 가실래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럼요? 바로 시작하죠. 지금요? 밤인데요. 14시간 비행하면서 생각했어요. 뭘요? 시간이 없다는 걸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따라오세요. 공항 VIP 라운지로 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임스 콜린스 조정관님이시죠?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국방부 전략기획관 박성준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다고요? 미국이 언젠가 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박성준이 미소 지었어요. 데이터가 공개되면 확인하러 오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셨다고요? 물론이죠.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 우주개발 32년 역사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993년 기술 이전 거절. 1997년 독자 개발 선언, 2012년 첫 번째 실패, 2009년 나로호 1차 실패, 2010년 나로호 2차 실패, 2013년 나로호 3차 성공, 2022년 누리호 성공, 2024년 재진입 실험 성공. 실패가 많네요. 맞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했군요. 꼭이라는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핵잠수함 협상 기록입니다. 핵잠수함?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 중인 건 아시죠? 들었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요. 핵무기가 아니라.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글쎄요. 박성준이 설명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핵연료 농축 기술과 연결돼요. 농축 기술이 있으면 핵무기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연료주기 협의 기록입니다. 연료주기? 한미 원자력 협정이요. 2015년에 개정됐죠. 그때 뭐가 바뀌었는데요?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재처리.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발사체는 누리호로 확보했고요. 맞아요. 연료 주기는 협정으로 열렸고요. 맞아요. 그럼 항법은요? 박성준이 미소 지었어요. KPS요. KPS?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에요. GPS 한국 버전이죠. 그것도 독자 개발? 물론이죠. 정확도는요? 군사용은 오차 1m 이내예요. 1M? 미국 GPS보다 정밀해요. 한반도 내에서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잠깐 정리 좀 하죠. 그러세요. 발사체, 누리호 확보 완료. 항법, KPS 확보 완료. 연료 주기 협정으로 가능해짐. 재진입 이번에 증명했죠. 저는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퍼즐이에요? 맞아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박성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정관님, 말씀하세요. 아직 제일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어요. 뭔데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뭔데 그래요? 지금 말해줘요. 서울 합참 지하센터예요. 거기서 뭘 보여주려고요? 박성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뭘 할 수 있는지요. 무슨 뜻이에요? 방어가 가능하면 공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내일 직접 보시면 알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어요. 조정관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퍼즐은 맞춰졌어요. 이제 그림을 볼 차례예요. 그림? 한국이 그린 그림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이 작은 나라가 32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상상도 못한 진실 앞에서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무님 타시죠. 박성준이 문을 열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합참 지하센터요. 지하센터? 직접 보셔야 믿으실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B7 지하 7층이에요. 그렇게 깊어요? 핵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깊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가 다른 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 지휘소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운영 중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조정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중년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대열이 3개 달려 있었어요. 저는 합참 전략계 본부장 정태영입니다. 제임스 콜린즈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갈까요? 그러시죠. 정태영이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어요. 북쪽에서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 미사일 궤적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실시간 데이터 기반이에요. 빨간 점들이 남쪽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파란 점들이 튀어나왔어요.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률 94%.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94%? 현재 기준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KPS 덕분이에요. 정태영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이 있으니까 정밀 요격이 가능한 거예요. GPS로는 안 되나요? 미국이 꺼버리면요? 전시에 GPS 신호를 끊으면 우린 눈 먼 거예요. 그래서 독자 개발한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어잖아요. 그렇죠. 공격 능력은요? 정태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모신 거예요. 그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파란 점이 한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이건 한국형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예요. 사거리는요? 공식적으로는 800km래요. 이공식적으로는 정태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알 필요 없으세요? 알고 싶습니다. 3,000km 이상이에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00? 괌까지. 다요. 괌이요?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동맹국을 공격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정태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정관님, 말씀하세요.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그가 손짓했어요.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ADD 소속 김도현 연구원입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요. 김도현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복잡한 궤적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재진입체 궤적 분석 알고리즘이에요. 뭘 분석하는 건데요? 점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요. 그래서요? 탄두와 기만체를 구분해요. 기만체? 가짜 탄두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거.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요? 탄두 분리 0.3초 후면 판독 가능해요. 0.3초? 질량 차이, 속도 변화, 열 분포 전부 분석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정확도가 진짜예요? 실제 데이터 기반이에요. 세상에. 김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정관님, 방어가 가능하면요. 공격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탄두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 탄두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만체도, 다탄두도, 정밀 유도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조정관님, 괜찮으세요?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어요. 발사체 있다. 항법 있다. 연료주기 있다. 재진입 있다. 다탄두 기술 있다. 기만체 기술 있다. 정밀 유도 있다. 핵탄두만 빼고 중얼거렸습니다. 핵탄두만 빼고 다 있는 거잖아. 정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뭘 준비해 왔는지. 32년 동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영을 바라봤어요. 내가 틀렸나요? 뭐가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요. 정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뭐가요? 더 있거든요. 저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뭔데요? 한미 전략 대화요. 전략 대화? 한국이 공식 선언을 할 거예요. 무슨 선언이요? 정태영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선언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파란 점이 아니었습니다. 관객석에 앉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테이블 위에 카드를 깔아놓은 플레이어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 못한 카드를요. 레이첼, 말씀하세요. 당신이 옳았어요. 뭐가요? 한국은 이미 문을 넘었어요. 아니, 문을 부셔버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서 있었어요. 역사의 한복판에. 다음날 오후 2시 외교부 청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한미 전략 대화.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제가 대표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나왔어요. 시작하시죠.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어요. 동맹, 협력, 북핵 대응, 연합훈련. 늘 하던 얘기들이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요? 한국 정부의 입장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첫째, 장관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비확산 조약 NPT 회원국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예상했어요. 둘째,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역량을 확보했음을 공식 확인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이 핵무장 기술을 가졌다고요? 기술적 역량이요? 핵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게 뭐가 달라요? 핵은 없지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셋째, 장관이 계속 읽었어요. 대한민국은 유사시 6개월 내 핵무장이 가능함을 선언합니다. 발사체, 재진입, 항법, 연료주기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핵탄두만 만들면 돼요. 그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한국이 미쳤나? 동맹국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저는 손을 들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세요. 이건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겁니다. 왜요? 테이블에 앉으려면 카드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입니다. 맞아요. 동맹끼리 이럽니까? 동맹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장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주정관님, 말씀하세요. 1993년 기억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국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요. 미국이 뭐라고 했죠? 한국에게 그런 기술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신 쏴주겠다. 그랬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년이에요.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32년 동안 한국은 혼자 걸어왔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오히려 방해만 받았죠.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해냈어요. 우리 힘으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주정관님, 말씀하세요. 이건 요구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선언이에요. 무슨 선언?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선언이요.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미국 도움 없이도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장관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요? 이 선언으로 뭘 얻으려는 겁니까? 장관이 미소 지었어요. 대등한 동맹이요. 대등한 동맹? 지금까지는 미국이 위, 한국이 아래였죠. 이젠 달라져야 해요. 한국도 테이블에 앉아야 해요. 결정권을 가진 동맹으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주정관님, 레이첼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뭐가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파란 점이라고 생각했죠. 관객석에 앉은 나라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아니, 보려고 안 했던 거예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죠. 왜요? 제가 워싱턴에 보고해야 해요. 뭐라고 보고하실 건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파란 점이 아니라고요. 세계 전략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요.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관님. 고마워할 거 없어요.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건 제가 봐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기분이었어요. 한국? 작은 파란 점. 그 점이 이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서 있었어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회의실을 나온 후였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주정관님, 레이첼이 따라왔어요.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레이첼, 말씀하세요.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30년이. 네? 30년 동안 핵 전략을 연구했어요. 알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죠.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예상 못하셨어요? 전혀요.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뭐가요? 한국을 몰랐어요. 당신은 한국계잖아요. 그래도 몰랐어요. 왜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레이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알아요. 어릴 때 한국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왜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죠. 완전히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어요. 2년 전에 한국 왔었어요. 그때 뭘 봤는데요? 기술자들이요. 기술자들? 32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요. 어땠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어떻게요? 포기를 모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뭘요? 한국은 다르다는 걸요. 절대 포기 안 하는 나라라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 뭔 일이야? 데이비드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한국선언 뉴스 봤어? 알아요. 저 현장에 있었어요. 뭐? 현장에? 한미 전략 대화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랬어요. 핵무장 6개월이라고? 맞아요. 미쳤군. 완전 미쳤어. 데이비가 소리쳤습니다. 백악관 난리 났어. 예상했어요. 국방부도 긴급회의 소집됐고. 그렇겠죠? 제임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뭐?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무슨 소리야? 탈한 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헌객석에 앉은 나라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핵 없는 핵무장국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핵은 없어요. 하지만 만들 수 있어요. 6개월이면 된대요. 발사체, 재진입, 항법, 연료주기 다 있어요. 핵탄두만 만들면 돼요. 데이비드가 신음했습니다. 세상에. 직접 봤어. 뭘? 합참 지하센터요. 거기서 뭘 봤는데? 다탄드 요격 시뮬레이션이요. 다탄드? 방어 기술이 있으면 공격 기술도 있는 거예요. 한국은 둘 다 가졌어요. 데이비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왜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뭘요? 보고서 뭐라고 쓸 거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대로 쓸 거예요. 사실대로. 우리가 틀렸다고요. 그렇게 쓰면 네 경력 끝나. 알아요. 30년 경력이야. 알아요. 그래도 쓸 거야? 써야죠. 왜? 진실이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뭐? 당신도 직접 와서 봐요. 뭘? 한국을요? 그러면 알 거예요. 뭘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레이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경력 걱정되세요? 아니요. 그럼 뭐가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우시다고요? 30년 동안 뭘 본 거지? 한국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못 봤을까요? 레이첼이 대답했습니다. 보려고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레이첼, 말씀하세요. 내일 어디 가요? 고흥이요. 고흥? 나로우주센터예요. 거기서 뭘 봐요? 유리호 발사대요. 발사대? 32년의 시작점이에요. 거기 가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뭘요?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죠? 네. 32년의 시작점을 봐야겠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어요. 그곳에서 저도 울었거든요. 울었다고요? 32년의 무게를 느꼈어요. 조종관님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한국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32년의 눈물을 마주할 테니까요. 다음날 새벽 5시 서울에서 고흥까지 차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들, 산과 강,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주정관님, 레이첼이 말을 걸었습니다. 잠 못 주무셨죠? 티나요? 눈이 충혈됐어요. 어젯밤에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이요? 30년 동안 뭘 했나 싶어서요. 레이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도착해요.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정도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30분 후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내렸어요. 눈앞에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른 문이 막혔어요. 유리로 발사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어요. 크네요. 47m예요. 47m? 15층 건물 높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발사대를 올려다봤습니다. 웅장했어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죠. 주정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핵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나로우즈센터 초대 소장 김영호입니다. 제임스 콜린즈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을 보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김영호 소장이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발사대가 보이시죠? 웅장하네요. 32년이에요. 32년? 저게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했어요. 기술 이전 거저당한 애죠? 맞아요. 기억하시네. 김영호 소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해요. 어떤 밤이었는데요?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어른들이 회의실에서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맹이라고 믿었거든요. 미국을요? 그런데 문전박대 당했죠. 죄송합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김영호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미국이 안 줘서 우리가 더 강해졌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모였어요. 누가요? 기술자들이요? 연구원들이요? 뭐래요? 맹세하러요. 맹세?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더 좋은 걸로. 김영호 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32년 전이요? 맞아요. 3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발사대, 관제센터, 연구시설들, 이 모든 게 그날의 맹세에서 시작됐군요. 주정관님, 말씀하세요. 저쪽으로 가시죠. 김영호 소장이 앞장섰습니다. 작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뭐예요? 기념관이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32년의 기록이에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1997년 첫 번째 로켓 설계도, 2002년 첫 번째 실패, 2009년 나로호 1차 실패, 2010년 나로호 2차 실패, 폭발하는 로켓 사진이 있었어요. 실패가 많았네요. 셀 수 없이 많았죠.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김영호 소장이 한 사진 앞에 멈췄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젊은 연구원들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죠. 이게 언제예요? 2010년이요. 나로호 2차 실패 직후예요. 울고 있네. 밤새 울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했군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나라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정관님, 말씀하세요. 저 사진 속 젊은이들 보이시죠? 뭐예요? 지금 다 50대예요. 32년이 지났으니까요. 청춘을 다 바쳤어요. 이 일에요? 이 나라예요. 저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아이 태어나는 날 발사 실험한 사람도 있고요. 가족들은요? 다들 이해해줬어요. 왜요?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정관님,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왜 사과하세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누구요? 미국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아셨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김영호 소장이 말했습니다. 주정관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원망 안 해요. 왜요? 원망해도 돼요? 원망할 시간에 연구했어요. 그래도요, 미국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이 닫히니까 직접 만들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니에요. 김영호 소장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음 목표가 뭔데요? 달이요. 달? 2030년까지 달에 갈 거예요. 한국이요? 우리 힘으로요? 저는 발사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32년의 눈물이 만든 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념비였죠. 레이첼, 말씀하세요. 이제 알겠어요. 뭘요?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요? 어떻게 됐는데요? 포기를 모르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더 강해진 나라. 맞아요. 운이 닫혀서 직접 문을 만든 나라. 맞아요. 그게 한국이에요. 음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32년의 무게 앞에서 음물은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나로 우주센터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2년 눈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전부 제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주정관님,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각 많으시죠? 무슨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요? 인생이요? 30년 동안 뭘 했나 싶어서요. 레이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보고서만 읽었어요. 그게 일이잖아요. 하지만 현장을 안 봤어요. 현장이요?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연구할 때. 그때요? 나는 회의실에서 한국은 위협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레이첼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반성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첼, 말씀하세요. 당신이 처음 한국 보고서 가져왔을 때요. 기억해요. 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한국은 관객석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후회하세요? 당연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봤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보셨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레이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요? 후회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럼 뭘 해야 하죠? 행동하세요. 행동? 보고서 쓰세요. 뭐라고요? 진실을 쓰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요. 조정관님이 본 걸 그대로요. 믿어줄까요? 안 믿어도 돼요. 왜요?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내 경력이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뭔데요? 역사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레이첼이 말을 이었어요. 주정관님, 말해봐요. 지금 이 순간이 역사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이 변하고 있어요. 알아요.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그 변화를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요? 조정관님밖에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레이첼, 말씀하세요.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한국을 보여주고 설득하고.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눈을 뜨게 해드린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습니다. 설득은 내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사실만 보여드렸어요. 사실? 32년의 기록, 기술자들의 눈물, 발사대. 그랬죠. 결론은 조정관님이 내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이요? 한국은 더 이상 파란 점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관객석에 앉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주연이에요. 주연이요? 세계 무대의 주연이요.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걸 깨달으셨군요. 깨달았어. 오래 걸렸네요. 32년 걸렸죠. 한국이 걸린 시간이랑 같네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뭐가요? 한국이 32년 걸려서 성장했고, 그렇죠. 나도 32년 걸려서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깨달으셨잖아요. 그게 위안이 될까요? 위안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시작이에요. 레이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뭐가요? 조정관님의 역할이요? 내 역할?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미국에요? 세계에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도 해야죠. 왜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뭘요? 보고서 쓸게요. 진짜요? 진실을 쓸게요. 왜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하니까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건데요? 한국이요? 레이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32년 동안요. 포기하지 않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네요. 뭐가요? 포기하지 않을 차례예요. 보고서 쓰는 거예요?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도요? 안 믿어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32년을 버텼는데. 그렇죠. 나는 비난 좀 받으면 어때요? 멋지네요.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당연한 거예요. 차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지만 제 마음속엔 빛이 켜졌습니다. 32년 만에 켜진 빛이었어요. 이제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차례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긴장이 됐어요. 공항에 데이비드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임스. 왔어요.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 뭐래요? 내일 오전 브리핑이야. 브리핑?
대통령 앞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이요? 한국 선언 때문에 난리야. 예상했어요. 뭐라고 보고할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대로 우리가 틀렸다고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임스, 미쳤어? 안 미쳤어요. 그렇게 말하면 네 경력 끝나. 알아요? 30년이야. 30년? 알아요. 그래도 할 거야? 해야죠. 데이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한국을 봤으니까요. 뭘 봤는데? 32년이요. 32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데이비가 마인문을 잃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못해요. 제임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의무니까요. 다음날 오전 9시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컬린스, 조정관.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직접 다녀왔다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뭘 봤나?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대통령님, 말해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 파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번객석에 앉은 나라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어요. 자료가 떴습니다. 이게 뭔가? 대통령이 물었어요. 한국의 기술 현황입니다. 설명해보고. 발사체, 우리호로 확보했습니다. 알고 있나? 항법, KPS로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연료주기, 협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재진입. 이번에 증명했습니다. 마하 20이라던데 20.3입니다. 오차범위 23m.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뭔가? 국무주 장관이 물었습니다. ICBM 재진입체 수준입니다. 우리가 50년 걸린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32년 걸렸습니다. 우리 도움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컬린스, 조정관.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입니다. 무슨 뜻인가? 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6개월입니다. 6개월.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핵탄두만 만들면 됩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한국을 대등한 동맹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등한 동맹?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 한국이 아래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도움 없이? 네. 우리 도움 없이도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미군 주둔은 재협상해야 합니다. 재협상? 한국이 원하는 건 대등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나? 안 그러면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갈 수 있습니다. 독자 노선? 핵무장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컬린스, 조정관, 말씀하세요. 확실한 거? 직접 봤습니다. 뭘 봤나? 합참 지하센터요. 다탄드 요격 시스템이요. 그게 뭔가? 방어 기술이 있으면 공격 기술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둘 다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뭘 본 건가? 죄송합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래? 파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은 주연입니다. 주연? 세계 무대의 주연이요. 언제부터? 32년 전부터요. 우리가 기술 거절하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했다는 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문을 닫았더니 한국이 직접 문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군.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더 강해졌다?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보고서 제출하게. 그대로 쓰면 됩니까? 그대로 써. 경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중요하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옳았어.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왜요?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받아들였어. 진짜요? 보고서 그대로 쓰래요. 레이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잘 됐네요. 고마워요. 뭐가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이 증명한 거죠. 32년 동안요. 포기하지 않고요. 창밖으로 워싱턴 하늘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파란 점이 아니라 붉게 빛나는 별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DC.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백악관 로즈가든, 양국 정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저는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레이첼이 옆에 있었습니다. 주정관님, 떨리세요? 조금요. 왜요?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동맹 관계를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오늘부터 한미 동맹은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격상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32년 전 우리는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문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2년이 걸렸습니다.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그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직접 연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무대 위의 주연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레이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울고 계세요? 티나요? 조금요.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났어요.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정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김영호 소장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초대 소장. 32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죠. 소장님? 멀리서 오셨네요. 어떻게 여기에 초청받았어요? 초청이요? 한국 정부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소장님이 시작이셨으니까요. 시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어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선배들한테요. 김영호 소장이 미소 지었어요. 32년보다 더 전부터 꿈꿨던 분들이 계세요. 더 전이요? 해방 직후부터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한국의 꿈은 80년이 넘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정관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김영호 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소장님들이 더 대단하죠. 왜요? 32년을 버텼잖아요. 버틴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믿은 거예요. 뭘요? 한국을요. 우리 자신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웠습니다. 뭘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잘 배우셨네요. 김영호 소장이 웃었어요. 이제 전해주세요. 뭘요? 한국 이야기를요. 누구한테요? 세상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 김영호 소장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뭐 생각하세요? 처음 한국 봤을 때요. 파란 점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지금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에요? 별이요? 붉게 빛나는 별이요. 예쁜 표현이네요. 사실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빛나는 나라예요. 32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뭐가요? 보고서 쓴 거요? 전혀요. 경력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왜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저는 워싱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레이첼,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또요? 눈을 뜨게 해줘서요. 몇 번째예요? 마지막에. 저는 웃었어요. 이제 제가 전할 차례니까요. 뭘요? 한국 이야기를요? 누구한테요? 세상한테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래야죠.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2년 전 한국은 닫힌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국이 직접 연 문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32년의 눈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 빛나는 나라. 한국.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영원히 끝. 우리는 늘 그랬듯 해냅니다. 당신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추진력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한 줄 댓글이 오늘의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유나다 여러분의 시청을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